네, 반갑습니다. 김민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울 반도체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 드려볼까 하는데, 예전에 공략했던 때가 지금 이 동그라미 보이시는 구간대였죠. 이 예전 공략했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때 공략드렸던 이유는 서울 반도체 종목 이 개별적인 특징보다는 그 당시 시장 분위기에서 공통적으로 나왔던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드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확인이 안 되기도 해요. 이게 뭐 분봉상의 흐름에서 나왔던 부분이라 일단 그 간단하게 내용 먼저 좀 설명드려 보면은 이날 들어왔던 수급 주체에 대한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 20일인데 이때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은 쭉 내려볼게요. 2017년도 네, 쭉 내려보면은 네, 이때 장 막판에 동시효과로 그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던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날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장 막판에 대거 많은 물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던 때가 이때였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서울 반도체를 매수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그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보이시죠? 근데 이게 어떤 구간이었냐면은 지난 고점에서 이제 박스권을 맞고 떨어지는 구간들에 이제 돌파하는 시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이제 매물대를 돌파하고 올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그 단기 이제 저항 이제 가격 저항도 이제 상당히 적을 뿐더러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상방이 열리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제 공략에 들어갔던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이제 외인 매수세가 쭉 들어오면서 계속 주가는 상승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랬던 때가 작년 4월 달이었고 최근 흐름을 보면 이제 비슷한 흐름 움직임들을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조정을 한번 받고 2018년도 계속해서 떨어지다가 요번에 이제 다시 한 번 더 이제 추세를 돌리기 시작을 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수급적인 특징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외인 기관들이 양매수를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 자, 여기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지금 보면 기술적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이제 맞고 다시 한번 더 떨어질 자리이기도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여기를 이제 다시 한번 돌파를 하고 이 옛날 그 과거죠. 예, 과거 상승이 나왔던 것처럼 다시 한번 더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역시나 이제 매출적인 부분이 되겠죠.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잘 나오면 올라가기 마련인데, 일단 서울 반도체가 어떤 기업인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일단 LED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LED 디스플레이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업종을 좀 이야기 드려보면은 사실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중국 역시나 이제 중국 쪽에서 좀 중국 이제 뭐 사드 영향이라던가 요번에 이제 중국 시장에서 이제 무분별한 이제 공략 그 LED 쪽 디스플레이 쪽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게 이제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면 이제 실적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적을 내려보면은 사실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면은 매년 꾸준히 성장을 해 오고 있죠. 그리고 이번에도 2018년도 실적도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향후 19년도, 20년도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베트남 쪽에 이제 추가적으로 생산 법인에 대해서 이제 관련 시설을 투자했죠. 그게 이제 2017년도 그리고 18년도 중순까지 투자를 했던 부분이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안정적으로 가동화가 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2019년도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추가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게 이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상 실적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17년도, 18년도는 이제 매출액이 나오고 영업이익도 나오긴 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베트남 쪽에 투자를 한 쪽이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단기 순이익이 조금 부진했던 부분이 있어요. 이 매출액, 영업이익 대비 네, 계속해서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단기적인 투자 자금도 이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출 성장 플러스 그리고 단기 투자 자금도 이제 더 이상 나가지 않는 부분 때문에 이제 단기 순이익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를 뜻하냐면은 지금 여기에서 기술적으로 맞고 떨어지기보다는 다시 한 번 더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이제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언제까지 목표 주가를 찾기보다는 이제 수급 주체의 흐름을 봐야겠죠. 그래서 이 수급이 계속해서 매수 유지가 되는 한 한 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제 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지난 2017년도 4월에 매수세가 붙기 시작했던 시점 이후로 계속해서 쭉 보면서 요번에 올랐던 주가 흐름 그리고 2017년도 11월 17일 27일 이후 2017년도 11월 27일 이후면은 이제 이 구간이 되겠죠. 여기서 또 어떻게 수급 주체가 바뀌기 시작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서 참고를 해 본다면은 이번에 지금 가격에서 다시 한번 더 돌릴 것인지 아니면은 만약에 돌린다면은 어디가 이제 고점이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당연히 이 수급 주체 일별 동향만 봐서는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은 창구별도 이제 외인들도 창구가 여러 가지가 있고 기관 그리고 개인 마찬가지 이제 각각의 창구들이 다 따로 있기 때문에 사실 요거만 보고서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번 강의 영상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보기로 하고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네 아무튼 뭐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한번 참고해서 서울 반도체 기업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투자에 참고를 하시고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